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7일입니다. 어제 토요일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열렸던 국민혁명본부 주최의 주례 집회는 세계 최대의 야외 교회이기도 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용기와 희망의 충전소임을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어제도 대관중이 모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모이는 나라는, 그리고 평화롭게 모이는 나라는,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모이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역경에 처하면은 반드시 초인적인 용기를 발휘합니다. 그리하여 아시아 대륙에서 공산 세력과 싸워서 자유를 지켜낸 유일한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 전통이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다시 한번 결집되고 표현되었습니다. 어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탈북자가 나와서 여러분 잠시 10초 동안 침묵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 수많은 관중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10초 사이에 두 청년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10초 사이에 두 청년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는 북한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숙연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탈북한 대한민국 국적의 북한 주민 두 사람을 눈을 가리고 포승에 묶고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에 보내가지고 고문받고 사형에 처하는 길을 열어준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이 어제 맹렬하게 쏟아졌습니다. 어제 집회에서는 한 사람이 빠졌어요. 원래 정치인은 사람이 모이는 데를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은 관중이 모이면은 정치인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무슨 이유를 대어서라도 단상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알려야 합니다. 그런 무대가 어제 마련되었습니다. 더구나 탈북 주민 두 청년 강제북송 사건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거부한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였습니다. 국민들은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신하는 사람을 보내야죠. 나경원 대표도 거기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대표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일부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광화문에 모이는 사람은 극우 세력이다. 그 사람들하고 손잡으면은 중도표가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정치공학자들이 황교안 대표 주변에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셈법은 국회의원 선거나 또는 작은 규모의 선거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총선거, 단일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 총선거, 제너럴 일렉션이라고 그러죠. 총선거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또는 대통령 선거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런 선거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한 번도 정치 공학적인 계산이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한 전력 투구만이 승부를 결정했던 것인데, 저는 황교안 대표가 참 좋은 자리를 놓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맞은편에 있는 청와대를 향해서 직격탄을 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탈북자 북송 사건, 그리고 지소미아 연장 거부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큰 정치인은 크게 놀아야 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해서 큰 발언을 해야 합니다. 큰 발언. 어제는 좀 아쉬운 자리였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의미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제 집회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목사들이 많았어요. 목사들이 신도들을 데리고 저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을 여러 명 만났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냥 마이크를 잡지 않고 한 관중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 분에게 왜 올라왔느냐고 물었더니 이것은 정치 참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다. 자유의 문제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한 교인이 아닌 사람, 기독교가 아닌 사람을 만났더니 이분은 여기 오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어요. 거부감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는 어제 청와대 앞 농성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들에게 경고한다라고 했습니다. 목사들에게 경고한다. 공산당과 기독교가 싸우는데, 공산당과 대한민국이 싸우는데 중립이 있을 수 있느냐? 중립이 있을 수 있느냐? 선과 악이 싸우는데, 사탄과 천사가 싸우는데 중립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선과 악이 싸울 때 중립하는 것은 악의 편에 서는 것이죠. 오늘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올린 사람들이, 신도들이 이런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는 왜 저렇게 공론만 하느냐,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느냐, 왜 행동과 실천이 없느냐, 왜 기도만 하느냐, 행동해야 될 것 아니냐. 기독교의 적인 공산당에게 이 나라가 먹혀 있는데, 거짓 세력에게 국민들이 속고 있는데 왜 목사가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수천 년 전 대한민국과 별로 관계가 없는 나라의 이야기를 꼬치꼬치 이야기를 하면서 왜 오늘 기독교가 당면한, 이 대한민국 당면한 가장 큰 위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공허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문제의식이 생기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나왔던 기독교인들은 교회로 돌아가면은 그 목사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광훈 목사 같은 분이 있고 우리 교회 목사 같은 분이 있다. 너무나 다르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광훈 목사를 더 좋아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어제 정광훈 목사는, 이분이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큰 분인데 아주 명의연설을 했습니다. 한 10분 동안 연설이 저는 영혼을 흔들고 역사를 움직이는 연설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그분이 연설할 때 이렇게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 수많은 관중이 호응하는 그 모습은 바로 영혼과 역사를 흔드는 명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는 성경을 깊게 들여다보아서 그런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주 명쾌합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이 성경이란 게, 특히 구약 성경은 역사입니다. 이 중동의 역사를 쓴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면 역사를 보는 시각이 생깁니다. 어제 정광훈 목사는
역사의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번성하면은 반드시 타락한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타락은 번영에서 일어났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번영하면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럼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고통을 받죠. 그 고통은 독재, 내전, 혁명으로 피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면은, 그럼 그런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정광훈 목사는 하나님이 지도자를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지도자를 보내준다. 그래서 어제 기도 제목이 지도자를 보내주십시오. 이승만, 박정희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게 오늘 한국이 처한 상황의 핵심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고마움을 모르고 공짜를 좋아하게 되는 이 타락은 결국 공산주의를 불러들입니다. 정광훈 목사는 가장 큰 한국인의 타락은 이승만, 박정희가 만들어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한 소매치기 당한 점이다. 이걸 가지고 회개를 해야 가장 큰 윤리적 타락은 자유를 지키지 못한 점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한민국은 홍콩처럼 자유가 축소되고 있지만 자유가 아직 든든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의 위대한 선배 세대들이 기반을 닦은 그 자유의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 자유는 보이지 않지만은 광화문에 오면은 그 자유가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광화문은 세계 최대의 야외 교회이기도 하지만 세계 최대의 충전소입니다. 무슨 충전소냐? 용기와 희망을 충전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것은 자유가 있을 때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자유가 살아있을 때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이 자유의 배터리가 5%, 10% 이렇게 되면 위험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자유의 배터리가 한 90%는 남아 있습니다. 이때 지켜야 합니다. 이 자유를 서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자유를 쓴다는 것은 어제처럼 집회를 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언론이 진실을 전하고 그리고 반역자를 고발하고 그리고 지금 42일째 이어지고 있는 청와대 앞 철야 농성에 참여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고 직장에서 이 대한민국 역사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과 토론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자유를 써야 합니다. 이게 자유가 없으면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만든 이 자유의 배터리는 상당한 충전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광화문에 오신 분들의 행동이 바로 이 자유가 살아있을 때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또 주제가 뭐가 될지 궁금합니다. 일주일마다 계속되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토론장이 반드시 대한민국의 역사를 좋은 방향으로 틀어놓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야말로 광화문은 세계에서 가장 큰 용기의 충전소임을 저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